2021년 3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건물 해체 작업입니다. 해체 작업.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랬죠. 해체 작업입니다. 해체.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야 될까요? 자, 먼저 해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해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체물입니다. 해체물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해체 작업용.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체, 두 번째 해체물, 세 번째, 네 번째는 해체 작업용. 자, 보겠습니다. 1번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해체 나왔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2번 3번 건너가고 4번 보세요. 해체물의 처분 계획. 그리고 5번 6번에서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또는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작업계획서. 자, 외워봅시다.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해체물의 처분 계획, 그리고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또는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작업계획서입니다. 자, 해체물, 해체 작업용 2개.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세요. 2번 기계 설비의 고장 유형 곡선. 자, 고장 유형 곡선을 그리고 3단계로 구분하여 구간의 명칭을 표시하라 되어 있는데요. 명칭을 적으셔도 되어 있죠. 근데 고장 유형 곡선,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욕조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U자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세로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있습니다. 자, 세로축은 고장률. 자, 세로축은 고장률이고요.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 자, 그 다음에 U자형 한번 해볼까요? 자, U자형 하면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자, 이거 욕조가 더 적절해 보이죠? 욕조형 또는 U자형입니다. 그러면 자, 구간의 명칭은요, 세 가지죠. 자, 어떻게 공부했죠? 초우마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초기 고장. 자, 여기는 초기 고장입니다. 초기 고장이고, 그 다음에 평평한 구간 있죠? 요게 우발 고장. 그리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곡선, 이것이 마모 고장입니다. 자, 글자가 좀 작은데요. 자, 초우마입니다. 초우마.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자, 이것이 기계 설비의 고장 유형 곡선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고장률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있죠? 고장률과 시간. 그리고 자, 지금 고장률 할 때 제가 고장 리얼 써야 돼요. 리얼. 그렇죠? 고장률과 시간에서 자, 초기 고장 있고, 우발 고장 있고, 마모 고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3번 각 부품 고장 확률이 0.0인 ABC 3개의 부품이 병렬 결합 모델. 자, 우리 병렬이란 말은 이거는 OR 게이트를 말하죠. 그리고 시스템 작동 안됨을 정상사상으로 하고 A 고장, B 고장, C 고장. 자, 이거 쭉 한번 보세요. FD도를 작성하고, 자, FD도를 작성한 병렬 결합이니까, 자,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FD도의 모양이 뭐 요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탑 사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우리 실기 시험에서 자,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없다. 출제법에서 제외됐어요. 자,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에 명칭을 쓰시오 되어 있죠. 자, 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사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용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거는 낙하물 경고입니다. 낙하물 경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산화성 물질 경고.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방진 마스크 착용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사용금지, 두 번째 낙하물 경고, 세 번째는 산화성 물질 경고, 네 번째는 방진 마스크 착용. 이렇게 외워두세요. 5번
특수 화학 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특수 화학 설비 종류 세 가지입니다. 특수 화학 설비 종류. 자, 그럼 특수 화학 설비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폭주, 세 번째는 가열로 또는 가열기. 발열 반응, 반응 폭주, 가열로 또는 가열기입니다. 자, 첫 번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두 번째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서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세 번째는 가열로 또는 가열기. 자, 물론 나머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요 세 가지를 외울 겁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장치, 반응 장치,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6번 근로자 수가 200명입니다. 근로자 수 200명. 어느 사업장의 지난 한 해 재해 건수 4건, 그리고 강도율이 0.5입니다.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근로자 1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수는 2400시간이면 그러면 근로자 수가 200명이죠. 그럼 200명에 2400을 곱해야 그래서 결국 근로자 전체 총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시간 수가 나오겠죠. 200명 곱하기 2400입니다. 자, 그러면 강도율 구하는 공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도율은 자, 분모에는 자, 총 근로시간 수입니다. 분해 그리고 근로손실 일수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도율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강도율이 0.5라 그랬죠. 0.5가 있고 그리고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 200명의 1인당 근로시간 수는 2400시간이죠. 그러면 200 곱하기 2400 그 다음에 근로손실 일수가 있고요. 근로손실 일수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 되겠습니까? 어때요? 자, 그러면 이거씩 정리하면 근로손실 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240일. 근로손실 일수는 240일이 되겠네요. 자, 시간만 다시 정리해 줍니다.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근로손실일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근로손실일수로 해서 다시 보면 강도율 곱하기 총 근로시간 수에다가 1000을 나눠주면 돼요. 0.5 곱하기 200 곱하기 2400에다가 1000을 나눕니다. 자, 그럼 식 정리하면 240일.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4가지입니다. 그러면요, 공정안전보고서 이 단어에서 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공정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먼저 공정안전,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안전, 이런 단어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공정안전 자료, 그 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 다음에 안전운전계획 하면 일단 3가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비상조치계획입니다. 비상조치계획.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정안전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 다음에 안전운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조치계획입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입니다. 8번 인간의 주의, attention. 인간의 주의 특성인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 의미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 자, 먼저 선택성부터 보겠습니다. 선택성은 사람은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자극을 지각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며 소수의 특정한 것으로 한정해서 선택에서 집중, 선택성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 방향성은 한 곳에 주의를 하면 다른 곳에 대한 주의는 약해진다,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 변동성. 변동성은 장시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니면 인간의 주의에는 리듬이 있다.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수순은 순서를 말해요. 일정한 순서를 지키지 못한다. 변동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택성은 소수의 특정한 것으로 한정해서 선택하여 집중한다. 인간의 주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 한 곳에 주의를 하면 다른 곳에 대한 주의는 약해진다. 변동성. 장시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 또는 인간의 주의에는 리듬이 있어 일정한 수준을 지키지 못한다. 9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원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두 가지입니다. 자, 단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쓰지 마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은 뭔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계. 여기서 기계는 원동기입니다.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 시동키. 자, 시동키를 운전석에서 분리시킬 것.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써라 이러면 저는 1번하고 3번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그리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독 로봇의 작업 전 점검사항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 외울 때 외매제 이렇게 외웁니다. 외매제라고 외웁니다. 산업용 로봇의 작업 전 점검사항 세 가지 외매제. 자, 먼저 외는요,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는 매니플레이터. 자, 매니플레이터 하면 로봇팔이죠. 로봇팔의 작동 이상 유무, 매니플레이터. 그 세 번째는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입니다. 외매제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플레이터. 플레이트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퓰레이터 이래 됩니다. 자,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세 번째는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통계 방법의 종류를 쓰시오. 첫 번째, 사고 유형, 기인물 등의 데이터를 분류하여 그 항목 값이 큰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 자, 우리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있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재와 그 요인의 관계를 어골상으로, 어골이란 말은 물고기뼈 형태, 이 말이죠. 어골상, 물고기뼈 형태로 세분화한다. 자, 그래서 물고기뼈처럼 나타내 볼까요? 뭐 이런 식이죠. 물고기뼈처럼 세분화합니다. 이것을 특성요인도, 특성요인으로 갑니다. 세 번째, 두 개 이상 요인이 상호관계를 유지할 때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자, 두 개 이상 요인, 이걸 크로스 체크 해봐야겠죠. 크로스 분석입니다. 크로스 분석. 그 다음 네 번째, 재발생 건수의 대략적인 추이. 대략적인 추이는 관리도라고 합니다. 관리도.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파레토도입니다. 두 번째, 어골상. 물고기뼈, 어골상으로 세분화하는 거 특성요인도. 두 개 이상 요인, 크로스 분석. 그리고 대략적인 추이를 봐간다.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12번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현재 지름이 9.2cm입니다. 그리고 공칭 지름이 10cm예요. 해당 와이어로프의 공칭 지름이 10cm다. 그러면 이 공칭 지름의 7% 초과되면 뭐가 초과된단 말이죠? 감소가, 와이어로프의 지름의 감소가 7%를 초과하면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용 불가능.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칭 지름이 10cm인데 9.2cm로 측정되었죠. 그럼 얼마가 준 겁니까? 0.8cm가 줄었어요. 0.8cm가 줄면 그러면 이게 10cm에서 9.2cm로 0.8이 줄면 8%가 감소한 거예요. 8% 감소. 자, 이게 바로 안 나오시는 분은 요거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공칭 지름은 10cm입니다. 그리고 원래 10cm였는데 9.2cm로 지금 측정되고 있죠. 그리고 퍼센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8%가 나옵니다. 8%. 그런데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해서 지름의 감소가 있으면 그러면 사용 불가능해요. 그러면 1번 와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 판단은 불가능. 사용 못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와이로프의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 불가능. 그 이유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안 됩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전기기계 기구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감전방지용 누전기는 요는요, 어떨 때 누전 차단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도전성이 높을 때, 도전성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전압이 초과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임시배선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죠. 그래서 도전성, 대지전압, 임시배선, 요게 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외워봅시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한거 보세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요 세 가지가 공통이죠. 그러면 요 앞부분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도전성, 그 다음에 대지전압, 그리고 임시배선. 그래서 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철판, 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또는 대지전압이 150V 초과, 그리고 세 번째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이러면 세 가지를 좀 한꺼번에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 자,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전기기계 기구는 도전성, 대지전압, 임시배선, 철판, 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